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엑셀 쿼리 기능을 이용하여 해양 데이터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이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셨다면 자료를 다운받아야겠죠? 관측 자료 검색에서 정선 해양 관측 자료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을 검색한 후에 연도별로 정리를 한 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운받을 건데요. 저는 2020년부터 역으로 10년간 데이터를 다운받을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케미컬 자료를 다운받아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온이나 염분의 자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받고자 하는 자료들을 체크박스를 표시한 뒤에 장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장바구니에서 일괄적으로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다운로드되는 자료의 형식은 CSV 형태로 이제 엑셀 파일 중에서도 쉼표로 데이터가 분리되는 형식을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으신 걸 열어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관측 정보가 상단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정점별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측 정보를 제거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관측 정보들은 일괄적으로 삭제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를 한 뒤에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운받은 엑셀 파일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 모두 이렇게 반복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는 쉼표로 분리, CSV 확장자로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편집한 자료를 보시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쭉 스크롤을 내려도 나오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 많은 자료들을 한 파일로 옮겨 담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스크롤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엑셀의 쿼리 기능입니다. 우선 빈 엑셀 파일을 하나 불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있는 쿼리 탭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탭에서 파일에서 그 다음에 폴더에서를 순차적으로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가 자료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폴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합치고자 하는 모든 엑셀 파일이 하나의 폴더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고 나서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쿼리 창이 시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값을 제외한 나머지 열들은 선택한 뒤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값들을 상단에 있는 모두 병합 버튼을 이용해서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가 병합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화면과 같이 떴으면 똑같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엑셀에서 이제 쿼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데이터가 합쳐졌는데요.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검토 후에 왼쪽 상단에 있는 닫기 및 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엑셀 파일에 있던 데이터들이 전부 합쳐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 하단에 96,000개의 데이터가 모여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문구가 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각 정점별로 원하는 점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 점에 대해서만 또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크롤 내린 걸 보시면 2020년까지 자료가 모두 합쳐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수온 변화를 확인하고 싶으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주도 지역에 있는 정점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4번 열에 있는 점을 임의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지점에 정점을 선택을 하시면 그 지점의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눌렀더니 이제 314에 대한 자료들이 다시 세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렬된 자료를 통해서 수온 변화를 관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차트를 이용해서 시각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온 데이터들을 일괄적으로 차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름과 겨울철의 변화에 따라서 수온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수온이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가로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소폭 상승하는 형태로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추세선에 수식을 넣어주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는 수심이 0m에 있는 온도들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수심을 선택해 줄 경우에는 해당 수심에서의 수온을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제주도 지역의 여름철 수온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6월 달에 데이터만 뽑아내야 된다라는 또 전제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때 find 함수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운받은 자료는 일자가 실제로 날짜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들을 텍스트로 다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6월이 있으면 true, 6월이 없으면 fals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름철의 데이터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해당 값이 있는 셀에 대해서는 true냐 false냐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는 임의로 6월을 06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06월뿐만 아니라 6일 데이터나 6시의 데이터도 찍힐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false 값, true 값이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필터를 이용해서 true 값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분류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이 아닌 데이터들이 간혹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셀 숨기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의 여름철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정확히 값이 11개의, 즉 11년이 되겠죠. 11년 동안의 제주도 지역에서의 여름철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를 간단히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수온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들을 직접 확인하고 시각화하는 활동들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